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스와 함께 슬기롭게 연구 시작하기 강의를 맡은 권소은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산업인력개발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고요. 같은 학생의 신분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리스 활용 연구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소개드릴 강의 내용의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스로 전공 연구 흐름 파악하기입니다. 두 번째는 연구전 만들면 좋은 리스 활용 습관이고, 세 번째는 연구계획서 작성 및 리스 활용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논문 읽기 및 구성 파악하기, 다섯 번째는 참고문헌 작성 가이드 및 프로그램 활용, 여섯 번째는 연구윤리 및 새내기를 위한 팁,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리스로 전공 연구 흐름 파악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리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한번 리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관련 내용을 넣게 되었습니다. 리스는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의 줄임말인데요. 1988년에 교육부 출연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개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대학이 생산하고 보유한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서비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스를 활용해서 연구를 시작할 때 연구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연구 시작의 어려움은 주제 정하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체계적인 연구 시작 단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나의 연구 지향점과 연구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리스 검색의 중요성이 좀 대두되게 됩니다. 리스 검색에서부터 효과적인 검색을 통해 성공적인 연구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시피 정보가 없을 때는 빈 백지의 화면과 같지만 정보가 많이 있을 때는 캔버스에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또 색칠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잠깐 화면 넘김에 조금 오류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연구 시작 3단계로 좀 나누어서 연구 스타일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구를 시작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을 연구해야 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연구는 리스 검색에서 시작되면서 체계적인 단계를 거쳐서 진행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단계는 주제 탐색하기, 2단계는 선행 연구 조사하기, 3단계는 연구계획서 작성하기로 나누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 1단계 주제 탐색에서는 관심 분야 키워드를 검색하고 리스의 연구 동향 분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인 선행연구 조사에서는 관련 논문 검색 및 수집을 하실 수가 있고, 선행연구 분석을 정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3단계인 연구계획서 작성에서는 연구 목적 및 방법 설정을 통해서 일정을 계획하고 참고문헌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선행연구 사이의 갭을 발견하는 것인데요. 내가 하고 싶은 연구와 실제 선행연구 간의 그 차이를 발견을 해서 그 빈틈을 공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나의 연구 스타일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MBTI 검사를 아직도 많이 하실까요? MBTI에서 INFJ, ENFP 이렇게 연구 스타일과 비슷하게 심리적인 유형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처럼 저는 연구 스타일을 탐구형, 관찰형, 실습형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연구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리스의 기능을 활용하면 더욱 효율적인 연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먼저 탐구형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 있는 자료를 깊게 파고드는 스타일로 상세한 분석과 심층 연구를 선호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때 리스의 상세 검색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관찰형 같은 경우에는 최신 동향과 인기 자료를 먼저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트렌드 파악을 중시하면서 또 연구 동향 정보를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실습형 같은 경우에는 핵심 위주로 빠르게 파악하는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직접 연구에 적용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초록 확인 및 내보내기 기능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리스의 기능으로 한번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동향 분석 서비스를 활용하게 된다면 리스의 최신 연구 트렌드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시피 9개 분야별로 논문 리스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기 논문을 통한 연구 방향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술 트렌드를 모니터링하면서 어떤 연구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논문 과기도를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요. 최신 학술 이슈와 연계된 논문을 파악하면서 주제별로 맞춤형 학술 자료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본 자료의 주제, 연구 동향, 연관 논문 등과 같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좋은 기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 소주제인 연구 전 만들면 좋은 리스 활용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리스와 가까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리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후에 리스 홈페이지의 기본 구조를 파악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중에서 세 번째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모바일 리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모바일 리스는 m.riss.kr로 논문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모바일 앱에서 논문 링크를 바로 공유할 수도 있고 동료와 자료를 공유하면서 협업할 수도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리스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모바일 리스를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연관 검색어 파악에 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스를 활용할 때는 검색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놓친 키워드를 확장하여서 더 많은 관련 자료를 탐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리스의 연관어 추천 기능을 활용해서 유사한 주제의 논문을 효과적으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I 교육에 관심이 있다면 AI 교육, 인공지능 교육, AI 활용 교육 등 다양한 유사 키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검색 결과에서 제시되는 연관 검색어와 자료를 통해서 연구 분야를 빠르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연구 유형에 따른 팁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탐구형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배너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인화된 연구 자료 추천 시스템으로 심층 연구를 위한 자료 발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옆에 사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리스 자료 기능도 한번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함께 이용할 리스 자료 제시 기능을 통해서 개별 자료를 추천받을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맞춤형 논문 탐구 및 연구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관찰형에 대한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관찰형 분들은 최신 인기 학술 자료 배너 활용과 습관을 가지시길 권해드립니다. 리스의 메인 화면에 배너를 정기적으로 활용하신다면 분야별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실습형인데요. 실습형 분들은 서지 정보 내보내기를 직접 활용해 보시면서 검색 결과를 엑셀로 내보내서 체계적인 정리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를 통해 선행 연구 리스트를 만들고 체계적인 자료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소주제인 연구 계획서 작성 및 리스 활용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새로 연구를 시작하시는 대학생 분들이나 대학원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구 주제 선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놓은 결론이 이제 이 연구 주제 선정 방법인데요. 첫 번째, 자신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를 하나 찾으시고 두 번째로는 학계에서 비어있는 틈을 찾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연구가 실제로 실현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벤 다이어그램의 교집합이 바로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초등학생의 영어 쓰기 불안 감소 효과 분석이라는 주제는 쓰기 불안 감소 효과가 이전에 학계에서 다루지 않았던 심리적인 요인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연구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리스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한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사한 연구들을 표로 정리하여서 내 연구가 선행 연구와 무엇이 다른지 방법론, 대상, 시대적 배경 등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리스에서 생성형 AI, 영어 교육, 쓰기 불안 이 세 키워드를 조합을 해서 검색을 한다면 앞선 기존 연구자들이 놓친 학습자의 심리적 요인이라는 틈새를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설득하는 논리 구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연구 주제를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교수님들 혹은 동료 연구자들에게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왜 지금 이 연구가 중요한지, 두 번째 질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결할 것인지, 세 번째 질문은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설득하는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지금 이 연구가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AI 시대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필수지만 실제 교실 현장에서의 심리적 변화 연구는 부족하다는 점이 필요성으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 질문 같은 경우에는 AI 튜터와 대화할 때 학생들의 문법 오류에 대한 두려움이 실제로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A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8주간 AI 활용 수업을 진행한 후에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겠다라는 답을 내려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감이 오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연구계획서 내용 및 예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의 홈페이지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학위 논문 연구계획서 틀입니다. 이 연구계획서는 졸업학기의 졸업 요건을 위해서 필요하게 됩니다. 수업과제 중에서 학술 논문으로 발전시키고 싶은 연구 내용이 있을 때도 교수님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목차를 한번 살펴보면 왼쪽 그림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목표 및 내용, 연구의 추진 전략 및 방법, 선행 연구 내용 및 결과,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성과, 인용 문헌 이렇게 6가지를 중심적으로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안한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 현황 및 기존 연구의 문제점 및 전망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연구의 필요성 부분에서는 가 항목처럼 국내외 연구 현황 및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고 나 항목의 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도 함께 기술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연구의 목표 및 내용에 관한 부분에서는 본 연구가 지향하는 최종 연구 목표를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 항목에서는 연구의 내용에 구체적인 내용을 항목별로 기술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항목이 연구의 추진 전략 및 방법인데요.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연구 방법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유롭게 기술을 하고 연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함께 기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에서는 선행 연구의 내용 및 결과를 함께 기술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리스에서 찾은 이 선행 연구를 근거로 내 연구와의 차이점과 차별성을 함께 기술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성과를 기술을 하고 6번째, 인용 문헌을 기술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번 작성해본 연구계획서 내용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중장년층 여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정서적 위기감, 삶의 의미, 진로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계획서를 한번 써보았는데요. 이 연구의 필요성 부분에 선행 연구에서 중장년층 여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를 취업률, 고용 유지 기간, 소득 변화 등과 같이 양적 지표를 중심으로 기술을 하였기 때문에 나는 심리적 및 정서 효과를 한번 기술해 보겠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구의 목표 및 내용에 관한 부분인데요. 중장년층 여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외적 성과인 취업률뿐만 아니라 내적 성과인 심리적 관점에서 한번 조망을 해보겠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나 항목의 경우에는 연구의 내용에 어떻게 이 연구를 진행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기술해 주시면 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준 실험 설계를 통해서 사전, 사후 결과를 제 실험 집단을 통해서 검증을 해보겠다라고 기술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인 연구의 대상 및 방법 같은 경우에도 연구 대상을 특정 지역 또는 기관에서 모집을 하겠다라든지 또 선정 이유 같은 경우에는 연구에서 중장년층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이유라는 것을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리스를 활용해서 신빙성 있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내용을 서술해 주시는 것이 좋고 기존 연구와 대비해서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그림에서 한번 보실 수 있다시피 측정 변인에 대한 활용 문항과 그 근거를 함께 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험 집단에서 어떻게 실험을 하고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으실 수가 있고 통제 집단의 경우에는 어떠한 것을 통제를 해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비교해 보겠다라는 내용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생각하는 연구의 지향점과 목표를 바탕으로 연구 방법, 연구 도구 및 추진 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항목별로 기술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리스를 통해서 선행 연구를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도 연구 계획서에는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을 실습해보고 검색의 정석의 단계를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색 실습은 자료 유형 선택을 통해서 원하는 학술 자료를 효과적으로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단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학술 논문 및 학위 논문을 선택을 해서 자료 유형 필터를 적용한 후에 내가 필요한 논문의 종류를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에서는 검색 조건을 활용을 하는 것인데요. 논문명, 저자, 주제어 등 검색어를 입력을 해서 발행 연도나 작성 언어, 주제 분류 등의 검색 조건을 설정한 후에 좀 더 세부적인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검색 결과에서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을 구분하시고 또 KCI 등재된 논문인지 KCI 등재 후보지에 기술된 논문인지를 분류를 해보셔서 자료를 선별적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검색의 기능을 리스의 홈페이지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 나열 검색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키워드를 조합하여서 검색 범위를 조정하실 수가 있고 동의어나 유사어도 함께 고려하여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교육에 대해서 검색을 하게 된다면 인공지능 교육이라든지 챗GPT 활용 교육이라든지 동의어나 유사어를 함께 검색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검색 환경을 설정하시는 부분인데요. 리스 상세 검색으로 자료 유형, 발행 연도, 언어 등을 미리 설정해서 검색 결과를 최적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최근 논문을 찾거나 아니면 정확도 순으로 정렬된 논문을 찾거나 인용 횟수 순으로 정렬된 논문을 찾거나 이렇게 논문 찾는 방식에 따라서 연구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KCI 등재 논문에 대해서 대학생분들이나 대학원생분들이나 새내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낯선 용어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는데요. 이 KCI 등재 논문이라고 했을 때 KCI란 한국 학술지 인용 색인입니다. 코리안 사이테이션 인덱스의 줄임말인데요. 국내 학술지 정보, 논문 정보 및 참고 문헌을 DB화하여서 논문 간 인용 관계를 분석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실 수 있다시피 KCI 등재지, 등재 후보지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서 학술지의 신뢰도와 권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KCI 등재 논문 같은 경우에는 등재 정보를 통해서 논문의 질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리스에서 상세 검색을 할 때를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국내 학술 논문, 학위 논문, 또 해외 학술 논문 등으로 나누어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 하단에 논문명에 논문 제목을 정확히 알고 있을 때는 논문명으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특정 저자의 연구 성과를 확인하거나 저자 이름으로 관련 논문을 검색할 때에는 저자란에 이 저자 이름을 넣으시면 되고, 특정 기간에 발행된 논문만 검색하여서 시대별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싶다고 할 때는 발행 연도를 지정을 하여서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내가 관심 있는 특정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찾을 때에는 특정 학술지의 이름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논문을 찾을 때 리스에서 어떤 방식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색 키워드가 인공지능 고등교육이라고 했을 때 제가 직접 검색을 해보니까 국내 학술 논문과 학위 논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시면 원문 보기 칸이 있는데요. 이 원문 제공 여부로 즉시 열람 가능한 논문만 선택해서 보시면 시간적으로 조금 효율적인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원문 다운로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학위 유형별로는 이제 학술 논문인지 또 석사 논문인지 또 박사 논문인지에 따라서 이 세 가지가 나뉘기 때문에 학위 유형에서는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 목적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서 파악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해외 학술지 활용에 관한 부분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국내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지 못했을 때에는 해외 자료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없는 해외 자료를 신청하시고 또 해외 학술지 원문 복사 서비스를 활용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 논문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를 리스의 기능에서 조금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내 관심 DB를 선택을 해서 간호학, 보건의학 등 약 17개 분야의 서지 정보 및 저널 원문을 파악해 보시고 여기에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리스의 해외 전자 정보 서비스 바로가기란을 통해서 리스를 경유해서 대학 라이선스 자료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왼쪽 상단 말고 밑에 하단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검색 결과 좁혀보기를 선택해서 원하는 항목만 선택해서 재검색이 가능하고 자료명을 클릭하여서 선택한 자료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중요한 것이 SCI급 논문 원문을 보시는 것인데요. 소속 기관 및 신분에 따라서 원문 보기가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SCI급 논문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5가지를 예를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과의 경우에는 SSCI급 논문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 SSCI급 논문은 사회과학 논문 인용 색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해외의 양질의 정보를 파악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SSCI급 논문을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과학기술 분야, 또 예술 및 인문과학 분야 등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SCI급 논문이 등재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국제학술지의 수준을 평가할 때 이 5가지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지에 따라 그 학술지의 논문의 수준이 평가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SCI급 논문에 등록되어 있다면 영향력 있는 저널로 보시고 좀 선행 연구로 많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4번째, 논문 읽기 및 구성 파악하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부족한데 내가 연구 계획서나 연구 주제를 정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목차 검색 조회 기능을 한번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리스의 목차 검색 조회로 논문 전체 구조를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고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교육, 진로 교육, 경력 개발 같은 관련 키워드를 중심으로 논문의 목차를 먼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논문 구성 파악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아래와 같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논문 상세 정보의 경우에는 초록, 주제어 등 핵심 서지 사항을 파악하시는 것이
첫 단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일반적인 구성으로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결과, 결론까지 어떠한 구성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것이 핵심 위치 확인하는 것인데요. 논문에서 초록의 위치는 어디인지, 결론의 위치는 어디인지, 연구 방법의 위치는 어디인지 확인을 하셔서 내 연구에 필요한 부분을 취사 선택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참고 문헌 부분 같은 경우에는 논문 아래의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논문의 구조를 이해하면 논문 읽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한번 논문 구성을 파악해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조금 감을 잡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작성했던 논문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논문 상세 정보를 보시면 초록, 주제어 등 핵심 서지사항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오른쪽 그림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일반적인 구성으로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결과, 결론까지의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핵심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초록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연구 방법의 위치, 결론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으로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는 논문 아래의 참고 문헌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는 그림입니다. 이 참고 문헌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해당 논문이 인용한 원천 자료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문헌을 통한 연구 흐름을 추적해서 관련 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 문헌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관련 논문 찾기 실습을 해보신다면 리스에서 해당 논문을 직접 검색을 해보시고 원문을 확인한 후에 다운로드를 해서 선행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의 소주제인 참고문헌 작성 가이드 및 프로그램 활용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스에서 제공하는 자동 인형 생성 기능을 한번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논문 상세 페이지에 인용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양한 인용 형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논문 상세 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인용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복사하기로 참고 문헌에 붙여넣기를 할 수 있는 쉬운 단계가 있었습니다. 다만 학교 및 학술지마다 참고 문헌 인용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참고 문헌 작성 가이드에서 중요한 것이 표준 양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인데요. MLA 양식, APA 양식, 시카고 양식 이렇게 세 가지로 주로 표준 양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MLA 양식은 세계적으로 학술 원고와 연구 논문에 활용되는 양식으로 인문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APA 양식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심리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일부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시카고 양식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역사학, 인문학 분야에서 활용이 되는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 APA 양식인데요. APA 양식은 본문에는 저자, 연도 형식으로 인용하고 논문 끝에 참고 문헌 목록을 저자의 성, 알파벳 순으로 혹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확한 형식을 준수해서 출판 정보도 빠짐없이 기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APA 양식 기본 규칙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각 대학교의 도서관 홈페이지에도 각 양식에 대한 기본 규칙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 문헌은 저자명, 출판연도, 서명, 출판사명으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 문헌에서 인용한 자료에 전자주소가 있다면 출판사명 다음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영문 저자명은 본문에서는 성만 기재를 하게 되고 참고 문헌에서는 성, 이름, 중간 이름 순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름과 중간 이름은 약자로 기재해 주시는 것이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름 사이에 and 표기가 필요하고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첫 번째 저자만 기재하고 또는 왜, at all 등을 표기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행본 같은 경우에는 책 제목을 이탈릭체로 작성하고 출판사를 출판사 주소지와 출판사명 또는 출판사명으로 기재해 주시는 것이 규칙입니다.
학위 논문과 보고서, 신문 기사의 경우에도 표준 양식을 따라서 기재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참고문헌 작성 가이드가 굉장히 자세하고 어렵기 때문에 레프웍스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리스에서 검색한 논문 정보를 서지관리 프로그램으로 내보내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서지 도구와의 호환을 통해서 효율적인 연구 자료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의 서지 정보를 레프웍스로 내보내기를 하신다면 자동 참고 문헌 생성을 지원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한번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다양한 서지 관리 도구 지원을 통해서 메일, 엑셀, 엔드노트 등 다양한 형태와 형식으로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술지별 인용 형식을 자동으로 변환할 수도 있고 연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이제 연구윤리 및 표절예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구윤리는 학문의 기본이기 때문에 모든 연구자는 정직성, 정확성, 책임성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연구를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확히 밝히시고 올바른 인용 방법을 준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른쪽에 예방 방법에도 제가 적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인용한 자료나 또 인용한 논문 계획서 같은 것들이 표절 검사에 걸리지 않도록 카피킬러와 같은 프로그램을 한번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인용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인용 규칙을 통해서 확인한 논문이 원문이 진짜 있는 것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마무리에 앞서서 제가 새내기를 위한 마음가짐과 가이드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 역시도 아직 학생의 신분이지만 제가 처음 연구를 시작했을 때 굉장히 막막하고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되는지 생각을 곰곰이 해보았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완벽주의보다는 실천적인 행동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연구 계획서나 연구 주제를 설정을 할 때 내가 완벽하게 해내야겠다라는 마음보다는 70% 정도 완성이 되었을 때 교수님께 먼저 보여드리고 확인을 받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교수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바탕으로 수정하고 보완하는 태도를 가지신다면 조금 더 보다 완성도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요즘 AI 도구를 정말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요. AI 도구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왜 이 논문을 읽었는지 적어둔 연구 노트 한 줄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들을 보면 연구 노트를 활용을 할 때 노션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노션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까셔서 리스에서 찾은 선행 연구 자료 등을 기록하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연구는 나 자신과의 대화라는 점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논문은 단순히 학위를 따기 위한 수단보다는 내가 세상에 궁금했던 것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기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나 자신이 원하던 것, 나 자신이 목표로 했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연구 결과물로 도출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만 아는 즐거움을 발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연구를 시작하는 것부터도 어렵지만 연구를 마무리하는 과정도 굉장히 녹록지 않은 순간들이 많습니다. 이때 결국 끝까지 쓰는 힘은 내가 연구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흥미로워하는 작은 지점을 하나 파악을 하시고 나만 아는 즐거움을 발견을 하신다면 조금 더 연구를 오래 또 많이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앞서 말씀드렸던 리스의 많은 기능과 선행 연구를 토대로 연구를 해보시길 추천드렸는데요. 제가 제 예전 시절을 돌아봤을 때도 선행 연구의 근거가 없을 때는 바닷속을 떠다니는 돛담배와 같은 마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리스를 알게 된 후로부터는 리스를 활용한 연구 습관을 가지게 되고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한 나만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니까 바닷속을 튼튼한 선박을 타고 떠다니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새내기의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이러한 리스 활용 연구 습관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연구와 대학 생활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부 수준의 리포트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학부 수준의 리포트와 달리 대학원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검토의 깊이와 범위가 중요한데 초기 연구자는 어느 수준까지 조사하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학부 수준의 리포트에서는 신문 기사나 보고서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학위 논문이나 또 학술 논문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제로 KCI 등재된 논문이나 SCI급 논문의 이제 내용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수준까지 조사하면 충분하다라는 것이 답은 없지만 조금 양질의 논문을 많이 살펴보시고 내 연구가 학계에서 좀 빈틈을 공략을 해서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배 연구자분들이나 교수님들께 질문을 해서 이 연구가 타당성이 있는지 좀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제 실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새내기를 위한 마음가짐과 가이드의 세 번째, 기록하는 습관에서 노션을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노션은 유료 사용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비슷한 앱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리스 기능을 어떻게 정리할까를 고민하면서 노션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소개해 드려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요 노션 말고도 패들렛을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꼭 이 앱을 통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 공책에서 기록을 하셔도 되고 혹은 컴퓨터에 메모장으로도 기록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노션이 좀 컴퓨터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고 패드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휴대폰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많이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유료 사용 결제는 해보지 않았는데요. 그 정도로 많이 이제 유료 사용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셨을까요? 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